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50일도 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에서 속초시장 선거는 강원 동해안의 최대 접전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민선 9기 속초시를 이끌 후보로는 전현직 시장의 무소속 후보까지 3파전으로 윤곽이 잡혔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6기와 8기 속초시를 이끈 이병선 속초시장이 3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후보는 깨끗한 시정과 중단 없는 발전을 선거 슬로건으로 내세웁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시민 1명당 민생회복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365일 운영하는 자영업자 지원센터를 만들어 창업과 시설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50대와 60대의 맞춤형 취업 등을 돕는 신중년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님들과 함께 좋은 속초, 행복한 속초, 건강한 속초, 지속 가능한 속초를 함께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치열한 경선을 통해 김철수 전 속초시장이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김 전 시장은 40년 안팎의 공직 경험을 내세워 힘 있는 여당 시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주요 공약으로 기존 도시 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새로 고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7번 국도 주변의 고도 제한과 공설 운동장부터 미시령 일대 개발 규제도 완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합니다. 민선 7기 때 해봤던 거기 때문에 이어서 제대로 추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건과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도시계획을 조정을 하겠다. 그런. 무소속 여마나 민선 8기 속초시 의원도 시장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대 정당 구도에서 벗어나 시민만 생각하는 후보가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주요 공약으로 해양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지역 하천의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로데오 거리 같은 침체된 상권에 문화 공간과 청년 지원 시설 조성도 추진합니다. 4년 동안 열심히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 목소리를 들은 것으로 공약을 만들었고 그 공약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마나가 필요하다. 속초시장 선거는 시장 출신 후보의 재대결에 제3지대를 자처한 무소속 후보까지 나서면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공천의 속도를 내면서 시장 군수 대진표가 속속 완성되고 있는데요. 두 번 지방선거 연속 민주당이 승리한 인제군은 3선에 도전하는 현직 군수를 포함해 3파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송미 기자입니다. 불출마 입장을 번복하고 지난해 말 3선 도전을 공식화한 최상기 인제군수.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지난 8년간 추진해온 주요 사업을 매듭 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또 소득을 높여주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국민들한테 그런 일들을 앞으로 충분히 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국민의힘에서는 엄윤순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이 공천 경쟁을 뚫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엄 후보는 성과 중심의 군정을 만들어가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자연적으로 관광 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 벨트를 조성해줘서 이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을 탈당한 한상철 인재경제인 연합회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3자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지역 상인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 중심의 행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활용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지금 33년 그간에 배웠던 또 실패 속에서 얻은 교훈으로 다시 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접경지 인제군의 최대 현안은 인구 감소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분류된 인제군은 최근 10년 사이 인구가 약 2,000명 줄었습니다. 최상기 군수는 정착 지원과 공공주택 확대 등 기존 정책을 중심으로 정주여건 개선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엄윤순 후보는 동서 고속철도 개통에 대비해 체류 인구 확대를, 한상철 후보는 전입상담소 설치 등 인구 정책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두 번의 지방선거 연속 민주당이 승리했던 인제군. 이춘만 인제군 의장도 출마를 고심하면서 선거 판세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기초의원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홍천 다선거구의 차학준 후보를 단수 공천하는 등 강릉과 동해, 철원, 화천 등 18개 선거구에 34명의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현역 기초의원 중에서는 최희순 동해시 의원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인제 나선거구 등 3곳의 경선은 20일과 21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춘천과 원주는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공천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직 시의원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선관위에 따르면 강릉 지역 시의원과 지역위원회 관계자 등 3명은 지난 3월 말 모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찾아가 민감한 사생활 관련 의혹을 빌미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사퇴를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불을 낸 실화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산불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화죄 처벌 수위를 기존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불법 소가 과태료는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는 등의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산불 1,334건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원인자가 검거됐지만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3건에 불과했습니다. 내년에 반영될 500억 원 규모의 지역 필수 의료 지원 예산을 두고 도내 대학 병원들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 병원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응급 환자를 수용하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진료 권역을 고려한 균형 있는 배분과 함께 권역 책임 의료기관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강원도 내 병원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권역 외상센터를 갖추고 있고 도내에서 유일하게 닥터 헬기를 운영 중입니다. 이 때문에 인근에서 큰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찾는 곳으로 강원 남부는 물론이고 충북과 경기, 경북에서도 환자가 옵니다. 도내 중증 응급 환자의 절반에 가까운 42%를 수용하고 있으며 최근 권역 외상센터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강원 남부 해바라기 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상급 종합병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국가보훈 위탁 진료를 보는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올해 전공의 충원율은 69%, 필수 의료는 48%에 불과하고 의사 부족과 수도권 유출로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국회에서 지역 필수 의료 분야에 연간 1조 1천억 원을 지원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부담을 덜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00억 원가량의 예산이 도내 대학병원과 의료원, 보건소 등에 배분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립대행 강원대병원이 권역 책임 의료기관임을 앞세워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자 수나 필수 의료 기여도가 감안되지 않으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독병원의 입장입니다. 춘천 중심으로 했을 때 나머지 지역을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강릉, 원주, 춘천의 세 지역권 및 생활권, 진료권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거점 병원이 필요하고 이에 기독병원은 최근 권역 책임 의료기관 지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강원도에 발송했습니다. 이참에 동등한 입장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강원도는 영서 북부와 남부, 영동 3개 권역에 균형을 갖춘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권역 책임 의료기관 지정에 관해선 검토를 마치는 대로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서류를 넘길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양양군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60차례 폭행과 60차례 강요,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도내 다중이용시설을 노린 공공기관 사칭 사기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면서 강원경찰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무원 사칭범이 숙박업소 등에 전화해 안전 물품이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협박한 뒤 지정업체 구매와 환급을 미끼로 선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강원경찰청은 과태료 부과나 점검을 예고하면서 대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적인 공중보건의사 수급 감소에 따라 강원도 배치 인력이 36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농어촌 의료취약 지역에 의과 7명, 치과 23명, 한의과 31명 등 61명의 공중보건의를 신규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복무가 끝나는 96명보다 신규 배치 인원이 적어 올해 도내 전체 공중보건의사는 191명으로 지난해 227명보다 36명 줄었습니다. 강원도는 현장 의료 공백 확대 등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위해 지역별 민간 의료기관 분포, 인구수 등의 여건을 감안해 보건기관 운영체계 개편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가로수 수종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